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까지는 그런 갈등이 있다가 이제 뉴턴이 나오기 시작하죠. 갈릴레오가 죽던 해에 뉴턴이 태어나요. 1642년에 갈릴레오가 죽고 1642년에 뉴턴이 태어나요. 딱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역학혁명, 1차革命을 완성하는데요. 이 책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거든요. 프린키피아라는 말은 프린시플, 원리라는 뜻이고 정확한 이름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런 뜻이에요. 이때까지 뉴턴도 자연철학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연철학, 아직까지. 그리고 뉴턴은 이 책을 내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만유인력, 미적분, 그다음 반사망원경을 발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힘과 운동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입니다. 뉴턴은. 책 한 권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제가 첫 시간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로 절대로 못 돌아가는 건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 그래서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설명드렸죠? 힘과 가속도의 법칙 여러분 잘 아세요. 힘의 물체의 가속도는 외력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작용 반작용 법칙. A가 B에 미는 힘은 B가 A는 미는 것과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다. 좀 자세하게 보면요. 관성의 법칙.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힘과 가속도의 법칙은 뉴턴 법칙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이 한 70%, 만유인력 법칙이 한 30%. 그 두 개가 한 100%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운동방정식인데 이겁니다. F = ma라는 거예요. 여기서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고 F는 힘이에요. 힘센 남자가 공을 던지도 안 날아가요. 왜? 무거우니까. 힘없는 여자가 던지니까 멀리 가요. 가벼우니까. 이게 F = ma예요. 자동차가 엔진으로 악셀을 왁 밟으면요. F = m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을 많이 가하면 가속도가 빨리 나가잖아요. 공 던지기, 자동차 굴러가기, 수영하기, 모든 운동이 F = ma예요. 그 중요한 법칙이 너무 간단해서. 예를 들면 5 곱하기 2는 10,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3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가 도로를 밀면 도로가 바퀴를 밀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작용 반작용이 없어서 여기다가 마찰이 없어가지고 얼음판에서 돌면 자동차 바퀴가 얼음판을 밀었더니 얼음이 바퀴를 안 밀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흩돌고 안 가죠. 로켓도 마찬가지로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니까 로켓이 가스를 뒤로 미니까 가스가 로켓을 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모든 운동은 작용 반작용으로 갑니다. 제가 바닥을 미니까 바닥이 나를 밀어 가는 거예요. 그때 가속도는 F = ma로.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 개념에 이제 식이 없습니다. 식이 없고. 공식은 계산은 F = ma로 다 계산하면 돼요. 우리 자동차는 보통 한 100마력에서 200마력, 말 한 200마리 힘을 내고요. 전투기는 10만 마력입니다. 말 10만 마리 힘으로 날아가니까 그 하늘을 빠른 속도로 마하로 날아가죠.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다 아시죠, 여러분?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는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고 또 공식이 또 하나 나왔네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담 줄까봐 제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초딩 수준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과를 보고 떨어뜨려가지고 보고 발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뉴턴이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할 때 유럽과 영국에 흑사병이 왔어요. 흑사병이 오니까 대학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문 닫듯이 대학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 고향 마을에 갔어요. 고향에 가가지고 2년을 있었습니다. 그 자연 속에 2년을 앉아가지고 뉴턴은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해가지고 사고해가지고 세 가지 법칙과 미분적분도 만들고 만유인력 법칙도 이때 발견하고, 그 뉴턴의 사과나무에 직계후손 영남대학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오시면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성의 궤도, 타원 궤도, 케플러의 법칙, 모든 법칙을 다 설명해 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는 지동설 천도설 할 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제1차 과학혁명이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뉴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귀족 칭호를 주고 서 뉴턴 경. 영국에서는 과학자가 유명하면은 잘하면은 귀족 자격을 줘요. 귀족. 근데 귀족을 주는데 영국과 유럽에서는 교수에 대한 대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뉴턴처럼 장영실을 대우해 주는데 그 대우를 계속 잘해줬으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도 일본한테 안 지고 계속 왔을 텐데
뒤에 가면서 승리학으로 건너가면서 연역주의, 논리주의, 그 다음에 양반만 대접하는 그런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종 때는 노예의 비중이 10%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 후반기에 가면 노예의 비중이 거의 국민의 반이 노예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민심이 이반되고 가난해지면서 우리나라가 피폐해져가지고 결국 일본한테 먹힌 거라고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뉴턴의 과학이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의 모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뭐 집 짓고 토목, 건축, 건설 전부 다 뉴턴의 과학입니다. 뉴턴의 과학이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양자역학 상승 이론인데 반도체, IT, 전기, 전자기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전기, 이런 컴퓨터, PC, 노트북, 마이크 다 전자기, 이건 뉴턴이 안 돼요. 근데 힘과 운동은 전부 뉴턴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과학과 철학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학이 워낙 사회적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는 철학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18세기에 이제 가가지고 뭐냐면은 이 철학적이고 공론하고 독단적 이런 행위사학적 사상을 배격하고 합리적, 경험적, 실험적 측면을 이제 부각한 사조가 이제 당연히 출연하겠죠. 뉴턴이 이제 17세기고 18세기 1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계몽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계몽 철학자들이 과거의 집단과 군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과전서파가 나와가지고 뭐 지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식을 책으로 낸 백과전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과전서가 쭉 나와가지고 백과전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브리타니카잖아요. 그 다음에 볼테르가 영국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전달해가지고 프랑스가 가로 늦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이 막 발전할 때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단두대에다 막 30년 동안 사람들을 목 자르고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의 화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국은 물리학을 세웠고 화학은 라부아지에 프랑스가 세웠어요. 그걸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볼테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부아지에를 단두대에다 처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지상주의, 과학주의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 반작용이 시작합니다. 이제 18세기가 반작용이 나가지고 낭만주의가 또 등장하고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걸 거부하고 다시 이제 중세 봉건주의가 그리운 거예요. 과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과거로 해결하는 운동도 나오고.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논리주의가 뉴턴 역학이 우주의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돼가니까 100년 동안에 그 반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이제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러한 이제 철학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학과 철학의 상호작용인데 역학 이론이 너무 완벽한 이론이에요. 너무 완벽하니까 결정론적 사상이 대두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학에서는 결정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해요. 결정론이라는 게 뭐냐? 모든 자연현상의 초기 조건과 힘과 운동의 법칙으로부터 미래까지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대포를 쏘는데 초기적인 처음의 속도와 각도, 이게 초기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60도의 각도로 뭐 초속 1km로 쏘면 궤도가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얘가 맞아가 죽을지 얘가 맞을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 알이 떠나는 순간에 얘들은 이미 누가 죽을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해가 총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에 1초 후에 난 총 맞으면 결정되어 있잖아. 총알이 궤도가 딱 결정되니까. 요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죠? 요것은 궤도 맞는 얘기면 요거 맞는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오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항상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문제예요. 결정론은 인간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누구 집에 엄마 아버지 집에 태어날 걸 결정되어 있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키가 몇 cm 될지 결정되어 있고 자라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맨날 며칠 감기 들 거 코로나 올 거 그 맨날 며칠 내가 85살에 걔가 기 앞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는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죠. 오버. 이게 뭐냐 하면은 결정론이에요. 결정론이 자연 물체 운동론 가지고 결정론을 주장하면 오케이. 그걸 갖다 오버까지 해서 우주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까지 역사의 운명까지 결정됐다고 해버리니까 당시의 지식으로서는 거부할 힘이 없어요.
당시 지식으로는 누구도 이 결정론에 저항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인생이란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간의 의지란 것도 다 허상이고 다 결정되어 있네? 이렇게 하면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과학의 세계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이제 자연주의가, 결정주의가 자연주의인데 자연주의 철학의 부작용으로 허무주의 사상이 유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리의 세네강에서 사람들, 젊은이들이 연애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져가 뛰내려가 죽고, 니도 죽고, 같이 죽고, 뭐, 세네강에서 그 템즈강에서 죽고, 뭐, 아이들 자살 선풍이 그래, 18세기, 19세기에. 그래서 이게 17세기 뉴턴의 역학이 나와가지고 그 뭐 지동설 문제 풀고 과학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켰는데 100년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해석이 인문학과 철학을 건너오면서부터 사상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18, 19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 사상 여기서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은 허무주의를 모르면 절대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은 허무주의에 푹 빠져봐야지 실존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존주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고요. 무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마르셀은 유실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신이 있다. 그 결정론 그 틀렸다. 그리고 우리 신의 힘을, 신의 뜻을 빌어서 그 허무주의 사상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한 건 유실론 실존주의자들이고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신은 없다. 우주는 물질밖에 없다. 유물론이에요. 물질밖에 없다. 그 물질주의 사상으로 허무주의를 극복해보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이데크,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무주의자 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하다가 가짜 허무주의자와 진짜 허무주의자가 있는데 그 구분 한번 가르쳐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허무주의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전부 다 즐거워, 막 게임하기 바쁘고, 텔레비보고, 뭐, 바빠. 놀기 바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70대, 80대만 하더라도, 진짜 이런 사정 깊이 빠졌어요. 저도 이런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 허무주의에 빠진 친구 보고, 야, 니 이제 허무하냐, 인생이. 그래. 그럼 네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나 줘봐.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다 빼고, 탁 넣고, 빈 지갑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얘는 가짜 허무주의자예요. 화를 안 내고, 그래,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 돈이 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돈 너가지 하나에는 진짜 허무주의자예요. 진짜 이분 지금 내일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돈 뭐 몇만 원이 문제겠어. 내일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한강에서. 그건 진짜 허무주의자예요. 그런 애는 살펴줘야 돼요. 돈을 빼갔는데도 눈도 안 깜짝 안 애들은 진짜 허무주의자. 자살할지 몰라요. 그 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와가지고 F = ma 만일 이게 나와가지고 역학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물질세계가 결정되는 것 같거든. 물질세계 결정론으로 상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철학자들의 생각을 좀 내가지고 인간 운명도 결정되어 있다는 이쪽으로 인간까지 건너와 보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하니까 인간이란 것이 무슨 허무하지 않느냐. 자유의지도 없고 내 운명이 미래까지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허무주의가 나와요. 허무주의를 극복해보자 애쓴 게 뭐냐 하면은 실존주의예요. 그럼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극복했느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물질세계 결정론이라는 것이 과학에서는 뿌리 깊게 팍 박혀있어요. 과학자들 속에는 지금까지도 20세기 지금까지도 이것을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름이에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는 이 세계로 확 박혀서 모든 과학자 99%의 과학자들이 20세기에 와서 2차 과학혁명이 아까 막스 플랑크의 양자론과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승이론으로 제2과학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2과학혁명으로 닦아가지고 힘든 분야를 건너오면은 결정론적 자연과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틀린 거예요.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비결정론적이거든. 모든 것이 확률적이고 비결정론적이에요. 초기 조건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미래는 없어요. 그것은 고전 물리학의 역학의 세계지 원자의 세계와 이러한 양자의 세계나 이런 데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알아요. 과학자들이 다 아는데 이때의 학문하는 관성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은 여기 분리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요건 과학자들은 여기를 딱 와버리고요. 여기를 와버리고, 철학자들은 여기를 딱 가요. 딱 따로 갑니다. 따로. 따로 가다가 실존주의가 여기 20세기 초반까지 하다가 이게 마지막에는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실존주의는 의지,
내 의지는 있다. 결정론은 의지라는 것도 허상이다 이거고, 실존주의는 의지는 허상이 아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의지도 죽음 앞에 딱 부닥치니까 다 가루가 되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을 못하니까 죽음의 문제를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허무주의가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끝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은 자살했다. 요즘 말에 철학은 자살했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뭐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끝나왔어요. 이걸 다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건너고 포스트 지나가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과거의 전통과 이론과 관습과 권위와 이런 거 모두 탈하겠다는 거예요. 포스트. 탈전통, 탈권위, 탈형식.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세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학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원고를 태워버린 개라는 게인데요. 뉴턴이 1694년에 20년 동안 원고를, 옛날에는 인쇄도 안 되고 뭐 전기도 없고 자기가 손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노트하고 이런 자료를 방에다 두고 대학교에 갔다 예배드리러 갔다 왔는데 보니까 촛불을 켜놓고 왔는데, 다이아몬드라는 개가 막 혼자 돌아다니다가 개라는 것이, 저도 개를 좀 키워보고 하지만 개라는 것이 주인 있을 때는 얌전하잖아요. 주인 나가면요 차 안 사고 막 뛰어다닙니다. 소파에 올라갔다가 막 농에 올라갔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촛불을 덮어가지고 원고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화를 낼 수 없죠. 개 보고 초를 켜놓고 간 자기가 잘못이지. 오,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야, 너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하고 슬퍼했는데, 그 후로 뉴턴은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고, 뉴턴은 평생 결혼 안 했고 오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